상간녀가 따로 있었다고? 김도희가 아니었어? 말도 안 돼. 그럼 강세리에게 다 속은 거야. 오늘은 최자영이 드디어 모든 진실을 알고 김도윤에게 사과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강재인은 믿었던 고모에게마저 배신을 당하고 회장 자리에 오르는데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감옥에 갇혀있던 최자영은 뒤늦게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죠. 엄마 죄송해요. 엄마가 위임장까지 써주셨는데. 회사가 결국 황기찬 그 사람 손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고모가 저를 배신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네 고모는 이제 정말 우리 가족도 아니구나. 날 찾아와서도 장자 승계 운운하면서 승우 이야기를 하더니 네 아빠 자식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면서 묻는데 설마 하니 조카인 너를 배신할 줄이야. 고모가 엄마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도 승우를 회장 자리에 올리자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거든요. 승우는 고모 따라서 갈 것 같아요. 저는 집도 팔았으니 이제 살 곳을 찾아봐야죠. 정말 제가 그동안 바보였네요. 엄마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네 고모마저 우리 등에 칼을 꽂았으니 이제 세상에 가족은 너랑 나 둘뿐이야. 내가 이럴 때 감옥에나 있었으면 안 되는 건데 정말 답답하구나. 내 딸한테 그 인간들이 무슨 해코지를 할지 밤에 잠도 잘 수가 없으니. 엄마 그래도 절 도와주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김도윤 씨라고 저번에 우리 은호 구해주셨던 의사분이신데 그분 덕분에 정신병원에서도 풀려나고 정말 은인 같은 분이에요. 뭐? 김도윤? 김도희 오빠 김도윤 말하는 거냐? 네 곁에 그 인간이 얼쩡대고 있었단 말이야? 김도희 오빠라뇨? 김도윤이 김도희의 오빠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강재인은 충격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그 자식이 너한테 복수를 하려고 주변에 있었던 거야.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구나. 안 되겠다. 엄마가 변호사 통해서 경호 인력 붙일 테니. 주변에 그런 잡것들을 둘 생각도 하지도 말렴. 엄마가 나갈 때까지는 누구도 믿어서는 안 돼. 김도윤은 강재인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명목으로 근무지도 옮겼지만 막상 강재인을 괴롭히기는커녕 그동안 번번이 위기에 빠진 강재인을 도와왔습니다. 김도윤이 설마 하니 복수를 위해 나쁜 생각을 했었다고 해도 강재인은 화낼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죠. 동생을 잃어버린 고통 때문에 복수의 길로 들어선 김도윤에게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강재인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최자영이 강승우를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남편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라 여자로서 이해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김도의 사망 사건의 경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죠. 엄마 김도윤 씨, 그분이 김도희 씨 오빠분이시라면 당장 제가 만나서 사과를 드려야겠어요. 엄마가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엄마는 죄도 없는 엉뚱한 사람을 죽인 거라고요. 김도희 씨가 왜 황기찬 상간녀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황기찬 내연녀가 차고 있던 팔찌를 김도희가 차고 있었어. 그런데 황기찬 그 자식은 네 친구랑 결혼을 했더구나? 설마 그럼 진짜 상간녀는 김도희가 아니라 강세리였던 거니? 내 엄마는 정말 김도희 씨한테도 그 가족분들한테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으신 거예요. 오히려 김도희 씨는 황기찬이 회사에서 비리를 저지르는 걸 고발한 분이셨대요. 민준 아저씨가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도 죽기 전에 황기찬 그 인간 뒷조사를 시키셨다고 하고요. 제이나 이제 알 것 같구나. 강세리랑 황기찬 그것들이 내가 김도희를 죽이게끔 만든 거야. 이 못된 년놈들 같으니라고 내가 완전히 속았어. 난 완전히 덫에 빠진 거야. 갑자기 그날 김도희가 죽은 CCTV 자료를 경찰들이 입수한 것부터가 수상하더라니. 황기찬이랑 강세리가 그날 거기 있었을지도 몰라. 제이나 김도의 오빠 김도윤을 내가 좀 만나봐야겠다. 최자영은 그제서야 자신이 황기찬과 강세리에게 놀아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강재인은 최자영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분들께 사죄하세요. 유가족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계신지 아세요?
저도 엄마를 더는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제발요. 제이나 김도희를 엄마가 죽인 게 아닐지도 모른다. 그게 정말이에요? 강재인은 뜻밖의 말에 급하게 김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 씨, 저 강재인입니다. 더는 연락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강재인은 김도윤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도윤 씨. 김도윤 씨가 김도희 씨 오빠분이라는 걸 지금 알았어요. 알았다면 김도윤 씨한테 그런 도움들 받지 않았을 텐데 염치 없이 굴어서 죄송합니다. 다 아셨네요. 유경이가 말했나요? 아니요. 엄마가 김도윤 씨 성함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도희 죽인 그 살인마 당신 엄마는 감옥에서 잘 지내고 있나 보네요. 저희 엄마가 김도윤 씨를 뵙고 싶어 하세요. 그날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다면서요. 제발 부탁인데 엄마를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렇게 김도윤은 오랜만에 최자영의 낯짝을 보게 되었는데요. 김도희의 죽음을 돈으로 퉁치려던 괘씸했던 인간이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나 보려던 심정으로 면회를 갔지만 김도윤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묘한 호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죽인 사람이 철창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서 김도윤은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죠. 면회실의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최자영과 마주 앉은 김도윤은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김도윤 씨,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피해자예요. 황기찬이랑 강셀이 그것들이 김도희를 상간녀로 만들어서 나를 속였다고요. 최자영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의 계획에 이용당한 희생자라는 주장이었는데요. 김도윤 씨를 만나고 싶어 한 건 이렇게 사과도 드리고 싶었지만 의심 가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김도희 씨를 차로 친 것은 맞지만 분명 사망할 정도의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경찰에서 공개한 CCTV 보셨죠? 김도희 씨가 분명히 의식이 있었던 걸요. 최자영은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려는 듯한 말투로 그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김도윤에게는 이런 변명들이 더욱 화를 돋구는 요소였습니다.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입니까? 그런 말이나 들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닙니다. 김도윤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지고 있었죠. 진정한 사과가 아닌 자기 변명만 늘어놓는 최자영의 모습에 실망감이 컸습니다. 그리고 그 CCTV는 제가 익명의 소포를 받아서 경찰에 직접 제출했던 거라고요. 그것들이 김도희를 상간녀로 만들어 놓고 나를 조종한 거예요. 최자영은 자신이 누군가의 계획에 놀아났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쳐나갔는데요. 김도윤 씨가 받은 그 CCTV 영상을 누가 보냈을지 확인은 해보셨나요? 최자영의 질문에 김도윤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 CCTV 영상의 출처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럼 설마 저한테 도희가 죽은 CCTV 영상을 보낸 게 황기찬이랑 강셀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럴 겁니다. 아니, 확실해요. 그날 분명 황기찬이 나보다 집에 늦게 들어왔었는데 현장에 있었을 거예요. 최자영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당신이 도희를 죽인 살인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는 말인가요? 김도윤은 여전히 최자영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고 동생의 죽음 앞에서 그 어떤 변명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자영은 확신했죠. 김도희 씨가 황기찬의 비리를 회사에 고발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명을 쓰고 회사에서 쫓겨났는데 그걸 황기찬한테 협박했었으니 아마 황기찬 눈에 거슬렸을 겁니다. 최자영의 변명은 점점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들리기 시작했죠. 김도희가 회사 내부 비리를 폭로하려 했다는 새로운 정보였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 도희를 죽인 게 황기찬이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김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복수의 대상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난 확신할 수 있어요.
그날 김도희 씨가 통화를 하고 있었으니 차 사고 소리가 몇 번 났는지 확인하면 알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최자영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통화 녹음 속에 담긴 진실이 모든 것을 밝혀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도윤 씨, 당신한테 나는 똑같은 원수일지 모르지만 내 딸은 아닙니다. 내 불쌍한 딸 좀 도와주세요. 최자영의 목소리가 간절해졌고 어머니로서의 애타는 마음이 절실하게 드러났는데요. 난 이미 김도희 씨를 죽이려 했던 죗값으로 여기 이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 황기찬이랑 강세리가 진짜 살인마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이 동생의 복수를 하는 게 목표라면 우리 제인이랑 목표가 같을 거예요. 최자영은 공통의 적을 찾아 연대할 것을 제안했고 김도윤은 최자영의 말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원수의 말을 믿어도 되는 것인가 갈등이 되었고 복수심과 이성 사이에서 김도윤은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요. 하지만 황기찬과 강세리가 정말 김도희를 죽인 진범이 맞다면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동생을 위해 할 수 있는 복수였기에 한참을 고민한 끝에 김도윤은 결국 최자영과 손을 잡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찾는 것이 동생에 대한 진정한 복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당신 말이 거짓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좋아요. 당신 말처럼 강재인 씨는 잘못이 없으니 복수하려는 대상이 같다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겠네요. 김도윤은 신중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강재인은 그 누구보다 든든한 복수 파트너를 얻게 되었는데요. 최자영의 면회가 끝나고 난 뒤 강재인은 다시 한번 김도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김도희의 부모님과 김도희의 딸 보람이에게도 사과하고 싶어 했죠. 강재인의 진심 어린 사과는 김도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최자영과는 180도 다른 강재인의 모습에 김도윤마저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심 어린 후회의 모습이 김도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됐어요. 나도 그동안 강재인 씨 더 불행해지라고 저주했습니다. 내 저주가 먹혔는지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남편까지 빼앗겼으니 더는 미안해할 것 없어요. 김도윤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강재인 씨가 더 심각한 상황이죠. 회사도 빼앗겼고 집도 잃었으니. 그건 그렇고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동안 부모님 덕분에 윤택하게 살았어요. 다 잃어보니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이제 알겠네요.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괴감과 함께 뒤늦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누려왔던 특권과 안락함이 사라지고 나서야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강세리한테는 너랑 내가 태생부터가 다르다고 잘난 체 했지만 사실 막막해요. 회사도 집도 어떻게 찾을지 이제 생각해봐야죠. 강재인의 현실적인 고민이 시작되었고 막연한 절망감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인데요. 전부 되찾아올 거예요. 황기찬이랑 강세리한테서 빼앗긴 회사도 집까지 모든 걸요. 그리고 엄마 말처럼 정말 김도희 씨를 죽인 것까지 그것들 짓이라면 그 죗값도 받아내야겠죠. 강재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강한 의지와 결연함이 묻어났고 모든 것을 잃어본 뒤에야 진정한 투쟁 의지가 생긴 것 같았는데요. 비록 강재인은 회장 자리를 얻는 것에는 실패했지만 가족들에게마저 배신당하며 바닥까지 떨어져 보았으니 이제 정말 독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오히려 강재인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나라까지 떨어져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각오가 생겨났고 우선 김도윤과 강재인은 황기찬의 뒷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의 협력은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김도윤의 냉철함과 강재인의 내부 정보가 결합되어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도희가 고발하려고 했었던 황기찬 비리부터 터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강재인 씨한테는 말 안 한 게 있는데 그동안 병원에 강제 입원되었던 거 다 불법이에요.
본인 동의 없이 몇 개월이나 입원되어 있었으니 그것부터 터트리죠. 김도윤은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황기찬을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차근차근 단계별로 접근하는 전략이었죠. 그렇게 김도윤의 도움으로 강재인은 황기찬을 공격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제 혼자가 아닌 든든한 동맹과 함께하는 강재인의 모습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가짜 약을 먹여가지고 재산을 다 강탈해 갔는데 김도윤이 증거를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유경이가 줬던 처방전 다 잘못됐어요. 강재인 씨는 정말로 주변에 도움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네요. 어떻게 친구까지 배신할 수가 있는지. 김도윤의 목소리에는 강재인에 대한 동정과 함께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의료진까지 매수해서 무고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둔 황기찬의 치밀함에 경악했는데요. 뼈아프지만 친구라 믿었던 도유경의 잘못도 결국 밝혀지고 말았죠.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라는 사실이 강재인에게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유경이는 고소하고 싶지 않아요. 유경이가 그랬다면 아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유경이 만나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재인은 친구에 대한 마지막 배려를 보여주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이 앞섰는데요. 강재인은 도유경에게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꼈지만 도유경의 진짜 속사정을 들어보고 싶었죠. 왜 자신에게 가짜 처방전을 내려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데 협조했는지. 그 이유가 정말로 궁금했으니까요. 유경아, 너 진짜 왜 그랬니? 너 내 친구 아니었어? 어떻게 가짜 약을 먹일 수가 있어? 너 의사잖아. 강재인의 목소리는 배신감과 안타까움으로 떨리고 있었고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신뢰까지 저버린 친구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도유경은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설명하자면 자신의 입으로 남편이 돈 때문에 네 아들을 납치했었다는 치부까지 다 밝혀야 한다니 너무나 수치스러웠죠. 도유경의 마음속에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동시에 자리 잡고 있었고 자신의 가족사를 털어놓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비밀들이 많았습니다. 이 망할 놈의 지긋지긋한 집구석. 남편을 못 버려서 이렇게 바닥인 인간이 되어버리다니. 도유경의 속마음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유경아, 나 너 신고할 생각 없어. 그런데 너 언제까지 그 집에 휘둘려 다닐 거니? 네 아버지가 황기찬 그 자식 때문에 누명 쓰고 회사에서 쫓겨나셨는데. 그리고 김도희 대리 죽은 것도 황기찬이랑 강세리가 엮여 있는 것 같아. 황기찬 그 자식이 네 아버지가 뒷조사하던 증거까지 널 협박하면서 가져갔다더라. 너 정말 괜찮은 거야? 강재인은 친구를 질책하기보다는 깨우치려 하는 마음으로 말했고 도유경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도유경도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빠가 자신 때문에 그런 부당한 일까지 참고 있었다니. 못난 자식이 뭐라고.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이 도유경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강재인은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유경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유경아, 제발 나 좀 도와줘. 이제 그 집에서 그것들 증거를 캐낼 수 있는 건 너뿐이야. 강재인의 간절한 부탁에 도유경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왕의 집, 드디어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고 이제 실전에 돌입하는 단계가 되었죠.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빨리 강세리 아들놈의 머리카락이라도 가져다 소송이라도 걸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황기찬이랑 강세리가 빨리 망하길 바라보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